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15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정신없 편곡전 하나 골랐고요. 오늘 제 이제 눈을 끈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병사로 추정되는 한 사람, 가자 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거기도 아마 로테이션을 돌겠죠. 한 부대가 계속 작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부대라도 이렇게 전투부대, 뭐 대기부대, 뭐 휴식부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 참전했던 군인이 지금 가자전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 접했기 때문에 이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기 우리하고 상당히 우리도 이제 대치 국면에 있는 나라잖아요. 남북 간에. 그리고 양쪽 다 미국이 어떤 힘으로서 외부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맥락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원문은 뭐 한 3분짜리예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더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고요. SBI라는 채널에서 한 건데 한 50만 정도 되는 채널이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리고 소재지가 베이루트로 돼 있어요. 레바논의 베이루트죠. 그래서 이게 베이루트 쪽에 베이루트 사람들이 하는 방송일 수도 있고 그 공영 쪽일 수도 있고, 근데 공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베이루트 지역에 뭐랄까 중동 전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교량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병사의 뭐 신분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맥락에 기반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필요가 하겠죠. 요거는 저기 아랍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뭐 제가 구글 번역기라기보다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구글의 카메라 기능에 가면은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원하는 언어를 비추면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해줘요. 뭐 큰 오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 말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는 영문 자막을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 내용은 다 걸렸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캡슐했다고 봅니다. 가장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실이에요. 자, 이거 참전 군이라는 거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미 3,000명 가까이 전사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부상자가 11,000명이 넘는다. 이것이 많이 다르죠. 여태까지 보도 내용하고. 저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군의 부상자 보도 숫자가 실제 어떤 한 병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3배 정도 차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100명대 초반? 초반에서 중반 사이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근데 그거보다 3,0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러면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도 소개해드리는 영상 속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일상일지 모르겠다. 이스라엘군 내부에.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던 해외 외신을 통해서 이스라엘군 장교들이 후퇴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왜 받은 이유는 뭐냐? 공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이상 돌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퇴를 명령했는데 징계를 받았다. 이런 내용하고 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자 전쟁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자체에서도.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그 하마스의 터널, 저도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터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은 그 어떤 공포심이 느껴지거든요. 이 언급에서 터널들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하마스에 대한, 즉 알카삼 예단에 대한 지원이나 뭐 물품의 전달은 끊어져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하 통로 안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쟁여놨는지도 모르겠다. 계속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을 보셔도 꼭 이스라엘군의 후방에서 터널을 통해서 쏙 올라와서 치고 빠지는 장면이 많이 노출되고 이스라엘군의 장갑차나 보병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시야에 다 관측되는데 경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기갑 차량이든 보병이든. 그래서 이런 게 큰 요인이다. 이런 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가자도 지금 쉽게 말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죠. 가자 지구 하마스 그 지하 터널을 다 뒤져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가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붓고 있다. 뭐 그런 작업이 일부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가자도 이런 지금 약간 진창에 빠진 형국인데 이 상황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 내부에 있는 이 사람이 사병인지 장교인지까지는 모르죠. 예. 그런 이스라엘 군들의 예측이 있다는 거예요. 전선이 확대된다. 그러면 가자도 제가 제대로 지금 진압이 안 되는데 3,000명의 사망자가 났고 전체적으로 15,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는데 헤즈볼라는 훨씬 어려운 세력이다. 가자보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들은 헤즈볼라와 달리 주위에 이웃한 세력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전투력이 훨씬 강하고 그 전투력의 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훨씬 많다. 실전 경험이.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 당신이 알다시피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전부 산악이다. 예,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고 해도 이긴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지형이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왜 이제 무모한 짓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해요. 오만함, 영어로는 arrogance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거의 근데 살짝 뭐 이게 철자가 좀 다르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이 사람의 말이 철자로 옮겨지고 있어요. 오만함이 우리를 눈멀게 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오만함은 아랍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과거에 우리가 증명을 했다. 여러 나라가 우리한테 달려붙어도 우리가 다 이겨냈다. 미국이 우리를 항상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뒤에 팔레스타인들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봤을 때. 그리고 자기도 이야기를 해요. 나도 오만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 보면 뭐 신이 나를 깨우쳐줬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근처 아랍에서 뭐 알라가 어떻게 하셔서 이런 거랑 비슷한 어떤 유대교 버전으로 하는 말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왜 그러면 오만했는데 왜 변했느냐. 실제 경험해보고 당해보고 현실에 눈을 떠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 내용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왜 오만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제는 부딪혀보니까 다 다른데 나는 왜 오만하지? 내가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그렇게 교육받아졌으니까 뭐 해봤자 나이가 30대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자,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긴 지는 70몇 년이 지났거든. 7, 80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남북이 갈라진 지가 지금 그 정도 됐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들은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칭찬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이라도 북한 지역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만 언론의 공표가 가능한 뜻입니까?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뭐만 표현의 자유를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것은 북한을 욕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저도 전후 세대잖아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전후 세대십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중에 어떤 나라에 대한 감정이 가장 많이 제한되어 있느냐?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형성될 수 있는 사실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거죠. 거기 언론과 학교 교육이 들어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근데 막상 머리 깨지도록 부딪혀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알려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탈영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모한 일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지는 전쟁을 하게 된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오만함을 계속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경각심이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왜? 우리는 세상에서 냉전 체제가 나은 상대방을 미워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이상하겠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느낀다면 우리의 이 오만함에 대한 교육 수준은 엄청나게 높다. 외국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 오만함, 그 분노, 근거 없는 분노, 양쪽 쌍방으로 다 양방향이죠. 북한의 남쪽에 대해서, 남쪽은 북한에 대해서 소통도 못하게 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계속 하라 하고 할 수 있는 말은 그를 정오하는 말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게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정오의 대상, 비난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되죠. 남북 동의. 절대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강하면 강해지 약해지지 않다. 어떤 도덕적 관념도 인류애적, 동포애적 그런 관점도 다 누르고 올라서 있는 그 오만함 우리한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팔레스타인들을 공정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들도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이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 안 변하고 한 20-30년 전하고 같았으면은 이 똑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래 각성의 계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은 걸 물려줬겠죠. 그만큼 이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호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신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공정하게 대접해야 된다.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신이 당신들도 겸손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시간이 더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전쟁의 전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군인들이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동포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파괴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예, 되게 마음에 좀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서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이때까지 많아왔어요. 부인하시기는 어렵죠. 네. 그런 만들어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어떤 아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부추긴 면이 많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라고 좀 돌아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도 이런 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같이 서로 미워하면서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뿌리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같이 손을 잡으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세상도 그걸 기다리고 많은 영향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다가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둘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협상만이 살 길이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영토를 잃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내부의 전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이 지금 복잡한 언론 보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알맹이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알맹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외부의 일을 한번 보면은 맞아요. 외부의 이치랑 이 나오는 타이밍도 시간도 비슷하죠. 자,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에 대해서 총회에서 표결을 붙였죠. 이건 물론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비토를 했죠. 안 되죠. 그래서 그건 강제력이 있는 거고 153대 10이에요.
10 중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포함되어 있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마저 휴전에 찬성했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 영국마저도 다 찬성했어요. 네, 이거가 크죠. 자, 이 상황에서 힘이 많이 약해진 미국이 겉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대신해서 전쟁에 들어간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분위기를 잡아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면을 차리고 미국의 체면을 차리면서 이걸 부드럽게 끝내고 싶어요. 협상이, 즉 다르게 말하자면 협상이 이스라엘에게 좀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정도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원한다? 그러면 발을 담그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확인되는 게 지금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가 이스라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아가 또 전쟁을 선포했죠. 예. 거리가 좀 멀긴 한데 이스라엘 전쟁을 선포했고 국회에서 100% 의결로 했습니다. 일단 이제 터키나 이란 같은 거는 지금 자제하고 있죠. 아주 움직임이 없죠. 근데 그 움직임의 가능성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날려서 컨테이너선이 맞았죠. 하나. 그게 북구 쪽인가 제가 나라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자, 그 내용을 보면은 후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그걸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는 배는 이스라엘의 군사 물자를 지원해 주는 셈이니까. 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물, 의약품, 연료 모든 걸 못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전쟁을 선포한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 도움이 되는 화물의 이송을 내가 제지하겠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지 오면 국적과 무관하게 공격한다 했고, 근데 여러 배가 다가왔는데 경고를 했어요. 후티가 대부분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폭격을 맞은 배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맞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일의 자초지종이고,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예년식으로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거기 해상 전력을 띄우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한국 보고 오라고 할지도 몰라요. 영국은 끼겠죠. 했는데, 근데 그게 아까 유엔 총회에서의 세계 여론의 지형을 보셨잖아요. 제가 봐서는 예전에 걸프 전쟁을 한다든지 이라크 침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처럼 녹록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여러 나라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자, 그 상황,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을 미국 백악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협의 중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협의가 잘 진행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발을 담글지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 지난번 이라크 침공, 이라크랑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우리도 전투병력은 아니지만 지원부대를 보낸 바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고 볼 일이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거기는 우리가 관장하는 영역이다. 너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란이 발을 담그는 순간이 된다. 너희 해군 군사력을 여기까지 몰고 오면. 자, 여기서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은 지금 나라의 상황이 지상전으로 전환돼서 지상병력을 옛날 이라크 침공 때처럼 아프간 침공이나 이럴 때처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전혀.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돈 대주는 거 하나 가지고도 버벅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전쟁도 졌고. 예. 그래서 저도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의견들을 공히 미국이 이란을 치지는 못할 거다. 예전에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해상 전력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 여러 발 쏴가지고 이란의 그 부분을 공격한다. 그런데 미국이 1개 항모전단, 2개 항모전단 또는 연합전단이 와서 해상 전력만으로 이란과 포격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사일로 했을 때 이란이 쏟아부을 수 있는 전력이 더 많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무기를 확충해 왔다. 이런 이야기는 한반도 해역에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관계,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올라가서 미 해군 함대가 들어온다. 아니 활동을 강화한다 했을 때 북한도 이란과의 입장은 비슷할 거예요. 그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란이 강할까 북한이 강할까 이런 게임이랑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거기다가 옆에 중국, 위에 러시아,
영토를 맞대고 있어요. 이란은 그렇지는 않아요. 중동은. 중국과 러시아는 저 멀리서 보고 남일이에요.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반도는 모른 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이란보다, 이란의 분위기, 이란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 미국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을 꺼냈는데 결정도 안 되고 말을 꺼낸 것은 좀 어설펐다 싶거든요. 그 점을 이란이 콕 집었다고 봐요. 왜냐, 다 돼야지. 다 되고 결론을 진짜 하고 싶으면 결론을 딱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다. 유엔에서 밀리니까. 그리고 너는 뭐 하냐.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앵앵거린다거나. 그래서 서리건말을 뱉은 거예요. 이란이 기다렸다는 식으로 받아치잖아요. 이러면 미국이 발을 빼기도 그래요. 이란의 기에 눌린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난처해요. 그냥 또 다른 실수라고 봐요, 저는. 외교적인. 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거 보세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경찰용으로 27,000정의 M4, 우리 M6는 있죠. 그거를 수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중단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지금 여기에 왜 중단했느냐?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전을 경고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웨스트뱅커 거기에 정착촌에서 정착민들이 그 야금야금 들어서 다 먹었잖아요. 거기 팔레스타인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성공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감정을 건드릴까봐 같은 친구로서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지금 웨스트뱅크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왜 하마스만 제거하면 되지? 여기서 왜 하냐?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타냐후를 근원용으로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스라엘 경찰한테 무기가 가면 그것이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간다. 개척자들한테. 거기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서부 시대에 지금 팔레스타인을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인디안 같이 분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촌을 건설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부를 개척하는 파이어니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들이 인디안들을 사냥했듯이 자신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어떤 양심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지죠.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이제 형국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즉 이 말을 안 들으면은 다른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까지. 근데 여기서 네타냐후가 양보를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인심을 잃게 돼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타냐후를 지금 지지하는 이스라엘 내에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어디에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런 시골에 있는 정착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이 지역에 오래 살면 유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오래 아랍인들과 살면서 서러움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태인 중에서도 높은 레벨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유럽에서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도시 지역에서 깨끗한 일들을 하고 시골에서 개척하고 밭 일구고 하는 거는 이 지역의 근처에 중동인들과 같이 아랍인들과 같이 살던 유태인들이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 세력은. 그래서 큰 거죠 그게. 예. 네타냐후가 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걸 이용한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게 왜 그거가 이걸 크게 고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느냐면 영국이 이게 동조를 했거든요. 예. 자, 웨스트뱅크에 있는 과격분자, 테러리스트죠. 따지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내용에도 보면은 그게 지금 사망자가 수백 명 나왔어요. 그게 이미 수백 명 훨씬 넘을지 몰라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파악했던 게 수백 명이었고 총기를 난사해서 팔레스타인 몇 명이 살해됐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차에 차를 싣고 앰뷸런스가 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총격을 가해가지고 추가로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가자 지구만이 아니라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내에 사는 모든 지역에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영국이 홍보해준 셈이기도 하고 그걸로 걸 수 있다 크게. 그리고 네타냐후가 받기 힘든 카드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항모 전단을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간다는 거,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가서 위세를 부리기에는 이란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미국이 이란을 타격 가능할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군사적인 전력이라는 면에서도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할 여력이 안 되고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이나 기타 다른 그들이 동맹국들이 이게 발붙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그것은 아까 유엔에서 그 표결 차이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세력들을 지금 갈라낸다. 지금 전쟁이라서 정신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까 오늘 보여드린 군인의 어떤 고백, 폭로 이런 거 하고 웨스트뱅크를 걸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청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전쟁의 광기에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황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거는 무조건 더 확진이 돼야 되고 가자와 웨스트뱅크에서 모든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마스의 위협으로부터 100% 해방되는 방법이다라고 밀어붙이는 세력. 계속 네타냐후로 하여금 전쟁을 확전해라. 헤즈볼라 공격해라. 더 강력하게 해라. 미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하고 이렇게 좀 갈라놨다. 그런 이제 현재까지 상황으로 좀 봐지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철석처럼 믿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종교단체 집회에서 신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있잖아요. 십자가 옆에 미국 대통령 얼굴.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교육과 왜곡된 정보 전달의 바탕으로 우리도 아까 이스라엘 병사가 말한 것처럼 오만함, 에로건스가 가득 차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무한 질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 위기 또는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세력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근데 과연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전혀 무관한데 한국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의 지형이 한국의 행동과 결단이 주위 나라와 세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안보 약속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들어서 하겠느냐? 안 합니다.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망이 좋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오만함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받아왔던 반공교육. 그런 게 지금 밖에서 보면 상당히 어색해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것이 바깥에 노출되면. 자, 누구도 통일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반공교육을 하지 않으면 통일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차분히 돌아보게 되는 기회만 마련해 주면은 그게 통일교육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에 그걸 몰아내고 있는 중이고, 알제리도 보니까 한 50 몇 년도부터 10년간 프랑스로부터 해방 전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한테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국가가 독립을 저렇게 75년 동안 간절히 원한다는 그 부분이 같은 이슬람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들의 이유예요. 알제리아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이유. 그것은 우리도 일제 식민지 살이를 36년이나 했고 그 이후 남북이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쪼개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만약 독립기구를 가진다. 그럼 지금 그 옆에 지금 최근 미얀마에서 반군들이 공세를 개시해서 군부 독재가 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럼 인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인도도 지금 여러 군데서 반군 세력들이 있죠. 한 두세 군데 이상. 중국에도 소수민족 문제가 크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 변화라는 거예요. 가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반도로 진해지면은 한반도에서는 분리가 아니고 통합이에요. 그 순리에 맞추려면 그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달라질 거예요. 가짜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인도, 중국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뭉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반공 교육을 안 하면 우리는 통일 교육이에요. 통일 교육이라고 뭐 지칭한 우리 교육 방식도 없었고, 그 기름만 걷어내면 돼. 예, 그럼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